생활과 윤리 48번째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 자, 독일 통일의 교훈과 편익에 대해서 오늘 수업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독일 통일의 교훈을 통해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적, 국가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1990년 이듬해 통일이 되는데 그 과정을 스토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989년 11월 9일 저녁, 아주 이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날을 얘기하기 전에 약간 1989년 이 해를 이제 얘기해야겠어요. 지금 유럽이 서쪽과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이 서유럽은 자본주의 국가고요. 동유럽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동유럽의 이런 국가들을 이렇게 큰형님이 누구였냐면 옛날 소련, 구소련입니다. 구소련. 지금은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다 찢어졌는데 옛날엔 다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당 서기장이 누구였냐면 누구였더라? 좀 기억이 좀 가름합니다. 예. 노벨 평화상까지 탔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개혁 정책, 개방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소련이 망해가고 있었던 거죠. 경제적으로 망해가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 정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소련이 동유럽을 이렇게 지원해 줬었거든요. 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래서 이제 이 소련 그 당시에 이 서기장이 이제 그만할 테니까 각자 도생해라.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동유럽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5월 달에 헝가리란 나라가 있었는데 동독 옆에 있는 나라죠. 헝가리가 이제 오스트리아 자본주의 국가죠. 서유럽입니다. 여기 국경선 철조망을 없애버렸어요. 우리도 뭔가 개혁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국경선에 있는 철조망, 마치 우리 남북한에 있는 휴전선을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이제 동독이 있어요. 동독이 헝가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로 통해갖고 다시 이쪽이 서독이었는데 서독으로 이렇게 탈북이 아니고 탈동독 이렇게 탈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죠. 뭐 하루에 뭐 2,000명 이상이 막 탈출한 겁니다. 이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동독에서 촛불시위가 이제 생긴 거죠. 여러분 촛불시위 아시죠? 예. 그래서 온 국민들이 동독의 국민들이 이런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동독의 서기장, 당 서기장인 이 사람은 기억납니다. 호네커. 예. 호네커 서기장이 사임했죠. 뭐 일종의 잘린 거죠. 예. 국민들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 호네커 대신에 다른 사람이 또 서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렌츠라는 사람이 당 서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독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여행 자유화 계획을 세웠어요. 여행 자유화 계획. 이 여행이라는 것은 서독으로 여행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독과 서독이 국경선이 있는데 뭐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쪽에서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여행 자유화 했었는데 이 여행 자유화 계획은 뭐냐면 여행을 할 수 있대 그 심사를 할 때 되게 엄격하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엄격한 심사를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디어를 인민의회, 동독 인민의회, 우리로 치면 뭐 국회죠, 국회. 예. 국회에다가 이거 올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이제 결정이 될 건데 그 인민의회의 그 여행 자유화 계획을 올리고 아직 승인을 받기 전에 그날이 11월 9일인 거죠. 그래서 11월 9일 날 저녁 때 기자회견을 연 정보 혹은 공보 담당 석인 샤보프스키. 이 사람이 독일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죠. 뭐 한간 큰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저기 홍보 담당, 뭐 공보 담당, 예. 기자들하고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중대한 사실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자유화 계획을 딱 넘겨줬는데 이 사람이 바빠갖고 그걸 제대로 못 읽었어요. 여행 자유, 제목만 본 거죠. 여행 자유화 계획. 그러니까 와 진짜 이제 자유하나 보다. 어? 왜? 이 당시 막 촛불 시위하고 하니까 아 이번에 새롭게 당 서기장이 된 크렌츠가 진짜 여행을 자유화하나 보다. 꼼꼼히 읽었어야 되는데 실은 그 여행을 자유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심사를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행.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행에 자유를 줘야 한다. 이 이탈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때문에 여행 보장과 여권 발급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다.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기자가 어느 나라 기자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어찌됐건 외국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했더니 담당 서기가 말했습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 됩니다. 이게 동독 주민들하고 이게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 주민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우와! 지금 당장 여행 자유가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이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 국경선이죠. 국경선. 이 국경선에 서독 사람들과 동독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 거죠. 근데 여기에 이 국경선에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이죠.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군인도 있었지만 여기 알바생들도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알바를 우리나라 유학생이 여기서 알바를 뛰던 그런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김정훈이라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에서도 있었는데 이분은 그래서 자기가 독일 통일을 이뤘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자기 총 들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열쇠를 여기 이제 휴전선이랍니다. 베를린 장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열쇠를 놓고 튀어버렸대요. 예. 너무 무서우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쇠 뭉치를 가지고서 이걸 열고 이 베를린 장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부셔버린 거죠. 이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과정이고 이 붕괴와 함께 독일 통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한 사람의 이제 말실수 혹은 어떤 공문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 그런 실수가 역사를 완전히 휘몰아쳐 버립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그런 캄페터 박사님이 독일 통일의 기적과 그 교훈이란 책에서 이런 독일 통일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몇 달 동안은 매우 혼란스러웠답니다. 통일은 기적처럼 폭풍우처럼 밀어닥쳤다. 이거 그 누구도 이렇게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음 동독 주민들은 서독 주민들처럼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대신 서독 주민들은 상당한 통일 비용을 발생시켰죠. 다음에 이게 서독에 의한 일방적 통일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독이 너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서독 잘 살고 있는 서독에 의해서 통일이 된 거죠. 그래서 서독이 거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통일 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랬더니 빡돌족 동독인들이 야 가난하다고 우리 무시하냐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캄페터 박사는 얘기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게 많아도 존중과 평등의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서로 나중에 이 지역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독일 통일 이후에 엄청난 국방비가 절감된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뭐 통일 비용, 분담 비용 얘기하잖아요. 그 분담 비용의 핵심이죠. 예, 국방비. 우리나라 국방비가 전 세계에서 거의 뭐 5위, 6위, 7위 안에 들어요. 예,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동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한 통일 비용이 이 군사비가 이제 삭감이 되면서 예, 절감되면서 여기에 쓴 거죠. 즉 복지에 쓴 겁니다. 결국 통일은 매우 큰 이득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통일을 이제 이루어야겠죠. 자, 요 정도 하시고 여러분의 이제 생각을 오늘의 수업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요약을 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